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를 조종해서 원하는 이득을 취하는 흉악함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나르들은 사람을 먼저 물색을 해서 표적을 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주로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나서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남을 돕고 퍼주는 것을 선호하지만 정작 자기는 도움을 받는 게 불편한 사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신데렐라와 계모 이야기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백마탄 왕자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가스라이팅 공격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직접 방어하는 방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고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은 있어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법. 그렇게 되게끔 나를 바꾸는 방법이죠. 바로 질문하는 뇌를 활용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꼭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들의 무서운 수법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유튜브에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전문가, 특히 정신과 전문의 분들의 영상이 짜르르르 하고 나옵니다. 중요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나르들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과대망상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죄책감을 잘 가지지 않고요. 세 번째로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 그게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가? 그러면 이 에코들의 성격이 애초에 문제였던 걸까요? 지금 그들이 나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이유가 그들 때문일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나르들인데 힘들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은 에코들이어야만 할까요? 문제 사안을 좀 더 깊숙이 분석을 해볼게요. 나르들이 사람을 괴롭힐 때는 그 사람이 그 순간 잠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괴롭힘이 지속이 되면서 당하는 사람 마음 속에서 잘못된 생각, 감정이 뿌리내리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나르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자체를 저지하고 막는 것. 다른 하나는 그들이 날 공격을 하고 있더라도 나의 내면에서 그들이 던지고 있는 악한 씨앗, 그 생각과 감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면에서 막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저만의 방법을 개발을 해본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남이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별이 무슨 말일까요? 가스라이팅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나르들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는 멘붕 상황에 심한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점이 나르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는 데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번 판은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모르고 당한 상황이다. 그러니 이번 경우는 빠르게 멘탈을 회복하고 다음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것을 뇌과학적으로는 편도체 과도한 활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편도체라는 곳에 과도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은 온 몸과 신경 그리고 마음까지도 외부 상황에 대비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즉 상대가 또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공격으로 맞대응하려고 하는 생리적인 반응이 신경도 몸도 마음도 감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공격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내가 공격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나도 공격은 해야겠고 그런데 이길 자신은 없고 이 양쪽의 감정 사이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해내려고 하는 감정과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나를 샌드위치로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저희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냐? 잠자고 있는 이성적인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뇌 부분만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활성화 부위를 편도체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뇌 부분으로 옮겨주는 스킬을 쓸 건데요. 그게 바로 질문 화법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끔 요약을 했고 약간의 각색을 곁들였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윗사람들에겐 굉장히 처세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랫사람들에겐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면서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어요. 초반에 이 사람한테 휘말려서 제가 상당 기간을 힘든 경험을 했고 나중에 탈출하게 된 계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서 제가 도망치듯 상황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까가 너무 무서웠고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윗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인사고과에서 저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인사고과를 걱정했던 그 걱정도 박 대리가 저에게 세뇌시켰던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힘들더라도 절대 윗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윗사람들은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하지만 그게 빈말이다. 진짜 말을 하면 너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그런 세뇌된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고 그 고통으로 끙끙 앓기만 하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니 문제가 오히려 잘 해결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나는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좋은 반응으로 돌아올 거라는 개인적 신념으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친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제 자신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인격 자체가 사회에서 실패할 거라는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최대한 살려서 묘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가 원래 나누고 있었던 대화로 돌아오면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결론이 더 좋은 결론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회사에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조심하고 경계부터 하는 게 맞아. 친절하게 잘해주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의 친절한 성격이 문제야. 자, 이게 1번 결론이고요. 2번 결론은요. 함부로 마음을 줬다가 위험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구나. 사람을 봐가면서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였어. 사실 1번은 제가 아무런 질문 과정이 없이 괴로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내렸던 감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2번은 추후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돌아오고 문제인식을 현실적으로 한 뒤에 제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둘 다 제가 한 생각이지만 약간의 결이 다른데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비슷해 보이고 똑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2번의 앞부분을 보면 함부로 마음을 줬다가 위험해지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이 이성적으로 문제를 인식했던 부분이에요. 위험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전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사람을 봐가면서 마음을 줘야겠어 라는 말은 여기에서 제가 마음을 안 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내 성격대로 하기는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합의점을 도출을 해냈는데 이것은 제가 이성이 돌아왔을 때만 가능했고 그 이성을 되돌리는 방법으로 저는
어떤 특정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데 왜 유독 박대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내 성격이 문제인 건가? 이렇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흘러가는데 그 생각의 방식을 질문으로 바꾸기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날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대리만 날 힘들게 했다. 내 성격이 문제인가? 여기선 질문이 한 번 나오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박대리 때문에 힘든 건 맞는데 그럼 박대리만 문제인 걸까? 여러분, 뇌는요, 질문에 답하는 무서운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다른 많은 본능을 무시하고 뒤로 미룬 채로 그것에만 몰두하는 강력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뇌는 답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장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본능으로 불안감과 감정에 집중하던 뇌를 깨우는 겁니다. 무식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가슴을 쳐라. 머리가 안 아프고 가슴이 아플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저도 전략적으로 뇌를 활용한 겁니다. 어떤 뇌를 사용하는지가 명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명령어는 반드시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깨우는 이성 자극 질문이 있고요. 논리를 깨우는 논리 자극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성을 깨우는 것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뇌의 언어인 질문 언어를 사용하면 뇌가 빠르게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명령이 바뀌었구나. 지금은 이 기능을 써서 새로운 일을 수행해야겠네. 뇌가 열심히 일하게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좀 더 예리하게 가다듬는 논리를 갖추셔야 합니다. 예리한 질문은 예리한 답을 찾게 하고요. 그 예리한 답이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습관으로 나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감정을 다루는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성과 논리를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느끼는 감정적인 문제는 감정의 바다 안에서는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의 바다 옆에 있는 이성의 바다, 논리의 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저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나르시스트나 가스라이팅 같은 강력한 외부 공격에 의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해결책은 내 자신이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리는 거였는데요. 그 방법을 정리하면 일단 감정 안에서는 답이 없고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과 논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빠져나오셔야 된다. 빠져나오시는 방법은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질문이 도움이 되는 뇌과학적인 이유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뇌의 강력한 본능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특히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취약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문제를 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당하면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기보다는 감정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수많은 자극과 고통이 발생하더라도 내 자신이 고통을 막아내는 방법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과정까지 설명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감정이 확산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확산을 막게 되면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몇 번의 상황이 자신감으로 쌓이게 되면 탄탄하게 다져진 자존감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내 성격과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할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지식적인 검증을 해보시고 또 내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아나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스스로 익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감정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한 정신 세계를 갖춰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